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네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받고 약 처방받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고민이 당연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60대 이후에 꼭 드셔야 할 슈퍼푸드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슈퍼푸드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작은 보물 같은 과일이에요. 이 작은 열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그 예쁜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줍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억력 유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나 건망증이잖아요. 물론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완전히 예방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비슷하니까 부담 없이 드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8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시장에서 살 때는 색깔이 진하고 탱탱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로 유명하죠.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녹색 채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면역력 강화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브로콜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2분 정도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셔도 맛있고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서양식으로는 치즈와 함께 오븐에 구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한 번에 100g 정도, 큰 송이로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장을 볼 때 줄기가 굵고 꽃봉오리가 단단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연어입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연어는 정말 특별한 생선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관절이 아프거나 뻣뻣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를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한 주황색인 것을 고르세요. 너무 창백하거나 회색빛이 도는 것은 신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냄새도 비리지 않고 바다 냄새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구워서 드셔도 좋고 찜으로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서양식으로는 허브와 레몬을 올려서 오븐에 구워보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100g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예요. 견과류 하면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견과류들은 정말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줌 대략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것보다는 원래 상태 그대로인 것이 좋아요. 볶지 않은 생것을 드시거나 살짝 볶은 것을 드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지방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시리얼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5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과일이죠. 처음 드시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너무 익은 거예요.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히 익은 상태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반으로 잘라서 씨를 빼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돼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거나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한국식으로는 김밥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녹색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녹색 잎채소들은 정말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엽산, 철분,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엽산은 혈액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채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서 드세요. 케일은 쌈으로 드시거나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상추는 쌈채소로 드시고 깻잎은 쌈이나 장아찌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채소들을 고를 때는 잎이 신선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시든 것이나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시고요. 씻을 때는 찬물에 담가서 흙을 완전히 제거하신 후 드세요. 하루에 200g 정도 대략 한 접시 정도 드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7번째 슈퍼푸드는 고구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바뀌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어는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기 쉬운데 고구마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의 색깔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주황색이 진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어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고구마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찌거나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요. 고구마죽을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고구마전을 부쳐서 드시거나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하루에 중간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8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요거트예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요거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요거트를 고를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것을 고르세요. 플레인 요거트가 가장 좋고요. 인공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어요.
요거트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과일을 넣어서 드세요. 견과류를 뿌려서 드시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스무디를 만들 때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냉동실에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맛있어요.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조금씩 드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보세요. 9번째 슈퍼푸드는 콩류예요.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강낭콩 이런 것들 말이에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검은 콩차를 만들어서 드세요. 완두콩은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완두콩죽을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렌틸콩은 수프나 카레에 넣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콩을 요리할 때는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딱딱하게 요리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3회 정도 드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콩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죠.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테아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카페인도 들어있지만 커피보다는 적게 들어있어서 부담이 덜해요. 녹차를 우릴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이 강해져요. 80도 정도의 물에 2-3분 정도 우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10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한 번에 3가지 슈퍼푸드를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세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반찬으로 드시고요. 연어구이나 연어찜을 메인 요리로 하시면 영양가 높은 점심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좋아요.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거나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저녁에는 너무 무겁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샐러드에 아보카도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와 채소를 넣은 된장찌개를 드세요. 여기에 김치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저녁 식사가 됩니다. 장을 볼 때 참고하실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영양가가 비슷하니까 부담 없이 사세요.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굵은 것을 고르세요. 연어는 색깔이 선명하고 냄새가 비리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요. 견과류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아보카도는 만져봤을 때 적당히 말랑한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주의하실 점들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피하시고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받으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약을 드시고 있다면 음식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이 10가지 음식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과 함께 골고루 드셔야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모두 섭취하셔야 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루에 6-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기 쉬운데 최소 6-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잠을 잘 자야 낮에 먹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겠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요리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블루베리를 그냥 드시거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거트에 과일 넣어서 드시는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리가 부담스러우시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자녀분들이나 며느리, 사위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함께 요리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이웃분들과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보세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거나 요리법을 나누시는 것도 즐거울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텐데요. 비싼 수입 과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경제적이에요.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는 거의 비슷해요. 보관도 오래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나누어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견과류 같은 경우는 대용량으로 사면 훨씬 저렴해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거나 이웃분들과 나누어 가지시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할인하는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요. 저녁 시간대에는 채소나 과일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일 드실 것이라면 이런 할인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직접 기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베란다에서 상추나 깻잎 같은 것을 기를 수 있어요. 소량이지만 직접 기른 채소를 드시는 맛은 특별할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런 식습관을 실천하고 계신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75세인데 정말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신다고 해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브로콜리 반찬을 꼭 드시고요. 김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2번은 연어를 드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비리다고 생각하셨는데 요리법을 바꾸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레몬을 짜서 뿌리고 허브를 올려서 오븐에 구우면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박 할아버지는 78세인데 골프를 즐기세요. 매일 녹차를 5잔씩 드시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신다고 해요. 고구마도 일주일에 3번은 드시고 아보카도도 최근에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박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아보카도 맛이 어색하셨는데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금을 살짝 뿌리고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정말 고소하다고 하세요. 이제는 일주일에 3-4번은 드신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82세인데도 정정하세요. 매일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드신다고 해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서 드시는데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께서는 콩류도 자주 드신다고 해요. 검은 콩밥을 일주일에 2번은 드시고 렌틸콩으로 수프도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서양 음식이라서 어색하셨는데 이제는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광주에 계신 최 할아버지는 79세인데 텃밭을 가꾸세요. 직접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기르셔서 드신다고 해요. 농약을 쓰지 않고 기르시니까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할아버지께서는 요거트도 직접 만들어서 드신다고 해요. 요거트 제조기를 사서 집에서 만드시는데 첨가물이 없어서 좋다고 하세요. 여기에 직접 기른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니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드시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드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 보시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드시기도 하고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더욱 열심히 드시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은 다른 건강 관리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세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것들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순이 나는 계절이니까 신선한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도 좋고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도 좋아요. 아직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녹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어요.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기 쉬워요. 시원한 블루베리나 요거트를 드시면 입맛도 돋우고 영양도 보충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가을에는 고구마가 제철이니까 맛있는 고구마를 많이 드세요. 견과류도 가을에 수확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신선한 견과류를 드실 수 있어요. 연어도 가을이 제철이니까 맛있는 연어를 드시기 좋은 시기예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드세요. 콩류로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브로콜리를 넣은 찌개를 끓여서 드세요. 녹차도 따뜻하게 우려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한 가지 음식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나 견과류처럼 별도 요리가 필요 없는 것부터 드셔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요거트를 추가하시거나 녹차를 마시기 시작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보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요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보세요.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시거나 연어를 구워서 드셔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즐겁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음식들을 드시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드셔보세요. 같은 음식도 다르게 요리하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건드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해요. 왜 이런 음식들을 드시려고 하는지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신다면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리가 어려우시다면 간단한 조리법부터 익혀보세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간단한 요리법을 찾아보시거나 요리책을 참고해보세요. 이웃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상의 변화를 기록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변화를 느끼시면 더욱 동기가 생길 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면 정말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음식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즐기면서 드시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드시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아보카도나 렌틸콩 같은 생소한 음식들을 처음 드실 때의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소중할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자신을 칭찬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건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몇 알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60대, 7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가족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요. 3대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웃분들과도 정보를 나누시면서 함께 건강해져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건강한 동네 만들기에도 기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피하시고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조절해보세요. 전문의와의 상담도 잊지 마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슈퍼푸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블루베리, 브로콜리,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녹색잎 채소, 고구마, 요거트, 콩류, 녹차의 음식들을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면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요리법이나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